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63회차 14경기 전체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시즌이 지속됨에 따라 단순 배당보다는 과거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빠숑픽 연구소는 지금까지 축적한 2만 건 이상의 배당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기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흐름을 해석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결과가 갈리는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막 시작된 단계를 넘어서 슬슬 강팀과 약팀이 구분되며 전력 차이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입니다. 초반에 흔들리던 팀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강팀은 강팀답게, 약팀은 약팀답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안정적인 구간과 이변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적중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근 회차에서도 작은 이변만 피해가면 충분히 안정적인 적중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63회차 역시 2월 경기와 시즌 전력 구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승부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승무패 63회차 14경기 전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EPL 첼시 vs 브라이튼입니다. 배당에서는 첼시 승리가 1.61로 가장 낮게 잡혀있어 홈 강세가 반영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록된 표본에서는 홈팀이 승리로 마감된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흐름상 첼시 쪽이 좀 더 유리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첼시는 홈에서 수비가 안정되고 공격진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경기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수비가 흔들리며 강팀 상대로는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첼시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 경기는 EPL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리버풀 승리가 1.72로 가장 낮게 잡혔지만 무승부도 3.45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어 어느 정도 변수 가능성이 반영된 구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도에서는 표본이 있었는데 결과는 홈 50%, 원정승 50%로 나왔습니다. 즉, 무승부 사례는 없고 양쪽 모두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공격력이 제한적이지만 홈에서는 의외의 저항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원정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력상 우위와 득점력을 앞세워 승리 가능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데이터상으로도 무승부 가능성은 낮게 잡히고 현실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홈의 반전 가능성과 원정 강세 모두 열어두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EPL 리즈와 본머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리즈 승리가 2.70으로 다소 높게 잡혀있고 원정팀 본머스 승리도 2.11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에서는 총 5경기 이상의 표본이 있었고 결과는 홈승 40%, 원정승 60%로 나왔습니다. 무승부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이 배당 구도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확실히 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원정승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리즈는 수비 불안과 기복이 여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는 밀리지만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의외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는 데이터 흐름과 최근 팀 상황 모두 본머스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구간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EPL 맨체스터 시티와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 홈 승리 1.09는 사실상 무조건 이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무와 패는 각각 6.20, 12.00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에서의 사례가 몇 차례 있었고 모두 홈팀 승리로 끝났습니다. 즉, 이런 극단적인 배당에서는 데이터상 이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전력과 홈 강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공격력과 점유율 모두 리그 최상위권으로 약체 벌리가 맞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불안이 심각하고 강팀을 상대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데이터상으로도 전력 차원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승리가 확실히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리가 더비 매치 AT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원정 레알 마드리드 승리가 2.05로 가장 낮게 잡혔고 홈 AT 마드리드도 2.65로 크게 차이나지 않아 두 팀 모두 가능성을 반영한 접전 구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도의 표본의 결과는 홈승 33%, 원정승 66%였습니다. 무승부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도에서는 무보다는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높고 원정승 쪽이 조금 더 우세한 흐름입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AT 마드리드는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득점력 기복이 있고 강팀 상대로는 마무리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초반부터 꾸준히 승리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득점 루트와 전방 압박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 히스토리와 최근 전력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EPL 노팅엄 포레스트와 선덜랜드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노팅엄 승리가 1.66으로 가장 낮게 잡혔고 무승부도 3.40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원정 승리는 3.90으로 배당상 확률이 가장 낮게 책정된 구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 구도의 표본이 있었고 결과는 홈승 50%, 무승부 50%였습니다. 원정 승리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도는 홈승과 무승부 쪽으로 무게가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노팅엄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승점 확보율이 높습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고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노팅엄이 공격 전개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경우가 있어 무승부 가능성 역시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홈 승리 가능성을 우선으로 보되 무승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라리가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마요르카 승리가 2.15로 가장 낮게 잡혀있고 무승부가 2.75로 꽤 낮게 따라붙는 구도입니다. 원정 승리도 3.00으로 크게 벌어지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3방 모두 열려있는 배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사례가 꽤 있었고 그중 75%가 홈승, 원정승은 25%로 마감되었습니다. 무승부는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도에서는 무승부보다는 홈승 쪽이 뚜렷하게 우세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마요르카는 홈에서 수비가 안정되고 최근 득점력도 꾸준히 이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며 승점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배당 히스토리와 최근 흐름 모두 마요르카 승리 쪽으로 명확히 기울어진 구간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EPL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토트넘 승리가 1.35로 강하게 잡혀있는데 무승부가 3.95로 따라붙고 패는 5.90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구도는 홈 강세를 의미하지만 이례적으로 무승부가 자주 기록된 배당대입니다. 실제로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표본이 있었는데 모두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홈 강세 배당임에도 결과가 비기면서 이 구도에서는 의외로 이변이 무승부 쪽에서 발생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토트넘은 시즌 초반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만 빅매치 이후 체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로 의외의 무승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원정에서는 밀리지만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워 강팀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노리는 전술을 자주 씁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데이터와 최근 흐름을 종합할 때 무승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라리가 비아레알과 빌바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비아레알 승리가 1.89로 가장 낮게 잡혔고 무와 패가 나란히 3.15로 형성된 균형형 구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사례는 표본이 적은 편이었지만 해당 경기에서는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참고 수준이지만 데이터 흐름상 홈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비아레알은 올 시즌 공격 전개가 꾸준히 살아나고 있으며 홈에서는 득점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배당 히스토리와 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리가 라요 바이카노와 세비야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라요 승리가 1.86으로 가장 낮게 잡혀있지만 무승부의 3.10과 원정승 3.40도 비교적 가까운 수치라 확실하게 홈 편향으로 보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표본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모두 원정 승리가 기록됐습니다. 홈팀이 배당 우위를 점했음에도 결과는 원정 쪽으로 흘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라요는 홈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강팀을 괴롭히는 힘이 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마무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불안정하긴 하나 경험 있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 발휘되며 상대가 중위권일 경우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구도는 배당 히스토리와 최근 팀 흐름 모두 원정승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1번 경기는 EPL 아스톤 빌라와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배당 구도를 보면 홈 승리가 2.12, 원정 승리가 2.80, 그리고 무승부가 3.00으로 세 지표가 모두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승무패 선택이 모두 열려있는 접전 구도를 의미합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표본에서 무승부로 마무리된 기록이 있습니다. 표본은 많지 않지만 접전 배당에서 무승부가 실제로 기록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팀별 최근 흐름을 보면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는 강하지만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변수가 많고, 풀럼은 원정에서 수비는 약하지만 의외로 강팀 상대로 승점을 잘 챙기는 편입니다. 두 팀 모두 기복이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배당 흐름과 최근 팀 컨디션을 종합할 때 무승부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12번째 경기는 라리가 엘체와 셀타비고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을 보면 홈승 2.50, 원정승 2.33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접전형 구도입니다. 무승부도 3.00으로 잡혀있어 이론적으로는 3방 모두 열려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동일한 구도의 표본은 총 10경기 이상 있었고, 결과는 홈승 40%, 원정승 50%, 무승부 10%였습니다. 무승부 빈도는 낮았고 주로 승패로 갈렸습니다. 원정승 쪽이 근소하게 앞서지만 홈승도 충분히 기록된 흐름이라 이 구도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엘체는 홈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꾸준히 승점을 챙겨왔고,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드러나며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데이터상 균형이 보이는 구도이지만 홈에서의 안정감을 앞세운 엘체 승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EPL 뉴캐슬과 아스널의 빅매치입니다. 배당 구도를 보면 원정 아스널 승리가 1.89로 가장 낮게 잡혀있고, 홈승과 무승부가 나란히 3.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정 강팀의 무게가 실리는 구도지만 배당 히스토리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배당 구도의 표본의 모든 경기에서 홈팀이 승리했습니다. 무승부와 원정승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배당이 원정 강세로 설정됐더라도 결과는 홈 이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공격 전개로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아스널은 전력상 우위가 있지만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나타나며 예상 밖 결과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배당 히스토리의 홈승 절대 우세와 뉴캐슬의 홈 강세를 결합해 홈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라리가 레알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에서는 베티스 승리가 1.58로 강하게 잡혀있고 무승부가 3.40, 원정 승이 4.25로 뒤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홈 강세를 의미하는 구도이지만 배당 히스토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구도의 표본이 모두 홈승이 없었고 무승부와 원정승만 기록됐습니다. 분포로 보면 무 50%, 패 50%로 데이터상 이 구도는 홈승보다는 이변 쪽에 무게가 실린 흐름입니다. 팀별 흐름을 보면 베티스는 홈에서 꾸준히 승점을 쌓지만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느낌입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수비를 두껍게 가져가며 역습을 통해 강팀 상대로도 승점을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배당 히스토리와 최근 흐름을 종합할 때 홈승보다는 무승부 또는 원정승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으로 승무패 63회차 14경기 전체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는 초반부터 변수가 있었죠. 경기 이월이 발생하면서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했고, 여기에 시즌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팀과 약팀이 점점 구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변이 잦았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실제 결과가 점점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본이 많은 경기에서는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반대로 표본이 적은 경기에서는 최근 팀별 흐름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분석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빠쇼핑 연구소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데이터와 배당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고, 그 과정에서 제 분석이 여러분의 고민을 줄이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다음 콘텐츠 준비에도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배당 히스토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어떤 패턴이 드러나고 어떤 이변 포인트가 나올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빠숑픽 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적중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빠숑픽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